이 결혼 성립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은 제 남편입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빛나는 고급 호텔 웨딩홀. 수백 명의 하객들이 자리를 채우고 웨딩 마치가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신부 서연은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레드카펫을 걸어가고 있었죠. 모든 게 완벽했어요. 신랑 민주는 단정한 턱시도 차림으로 제단 앞에 서서 미소 짓고 있었고요. 하객들이 속삭였어요. 정말 잘 어울리는 커플이야. 신부가 재벌가 막내딸이라며? 신랑은 정말 운이 좋은 거 아냐? 사업도 잘 되고 있다던데 이제 완전 날개 단 거지. 서연의 아버지가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행복해야 한다, 서연아. 네, 아빠. 전 정말 행복해요. 서연의 목소리는 설렘으로 가득했어요. 그녀는 민준을 처음 만난 순간부터 사랑에 빠졌거든요. 성실하고 야망 있는 남자, 자수성가한 사업가, 그녀에게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 드디어 서연이 민준 앞에 섰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죠. 예쁘다, 서연아. 오빠도 멋있어요. 사회자가 마이크를 들었어요. 신랑 신부가 이제 서로의 손을 잡고 평생을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신랑부터 서약을 하시겠습니다. 민준이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그런데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식은 땀이 이마에 맺혀 있었죠. 나 민준은 그 순간이었어요. 쾅! 웨딩홀의 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모든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입구로 향했죠. 한 여자가 서 있었어요. 평범한 원피스 차림에 화장기 없는 얼굴.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너무나 단호했어요. 지은이었어요. 그녀는 천천히 하지만 확고하게 레드카펫을 걸어 들어왔어요.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저 사람 누구야? 결혼식에 저렇게 들어오다니. 미친 거 아냐? 사회자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저 손님, 지금 무슨 일이신지. 지은은 사회자를 지나쳐 신랑 신부 앞으로 걸어갔어요. 그녀의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죠. 이 결혼 성립할 수 없습니다. 웨딩홀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어요. 서연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누구세요? 지금 무슨... 지은이 차갑게 민준을 바라봤어요. 저 사람이요. 제 남편입니다. 뭐라고요?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민준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죠. 지은이 서류 봉투에서 종이를 꺼냈어요. 혼인관계 증명서였어요. 이걸 보시죠. 민준 씨와 최지은은 5년 전에 결혼했습니다. 법적으로 아직 부부예요. 이혼한 적도 없고요. 하객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서연의 어머니가 벌떡 일어섰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서연의 아버지가 민준에게 다가갔어요. 강민준 씨, 이게 사실입니까? 민준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바닥만 응시할 뿐이었죠.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오빠, 이게 진짜예요? 지은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결혼 사진이었어요. 소박한 스튜디오에서 찍은 사진. 민준과 지은이 행복하게 웃고 있는 모습. 이것도 드릴까요? 우리 신혼여행 사진도 있는데요. 서연이 비틀거렸어요. 신부 들러리가 황급히 그녀를 부축했죠.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라고 해요, 오빠. 민준이 겨우 입을 열었어요. 서연아, 나, 대답해요. 거짓말이라고 말해요. 민준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죠. 서연의 아버지가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금 당장 이 자리를 정리하시오. 웨딩홀 대기실로 가십시다. 이건 조용히 처리해야 할 문제요.
하객들은 여전히 웅성거리고 있었어요.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찍는 사람들도 있었죠. 양가 가족과 민준, 서연, 지은은 웨딩홀 대기실로 이동했어요. 무겁고 냉랭한 분위기였죠. 서연의 어머니가 지은에게 날카롭게 물었어요. 당신은 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돈이 필요한 거예요? 얼마면 되겠어요? 지은이 피식 웃었어요. 돈이요?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뭐예요? 복수예요? 아니면 질투? 전 그냥 진실을 말하러 온 거예요. 제 남편이 주문을 하려고 하길래요. 서연이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이해가 안 돼요. 오빠는 저한테 독신이라고 했어요. 과거에 연애도 별로 안 해봤다고. 지은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독신이라고요? 우린 아직도 법적으로 부부예요. 이혼 서류에 사인한 적도 없어요. 민준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죠. 지은아, 나한테 말 걸지 마요. 당신한테 할 말은 변호사 통해서 하겠어요. 서연의 아버지가 민준을 노려봤어요. 강민준 씨, 설명을 하시오. 지금 당장.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5년 전에 지은과 결혼했습니다. 그때 저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업도 계속 실패하고 빚만 늘어나고 지은이 끼어들었어요. 그래서 나를 버린 거죠. 더 나은 기회를 위해서.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당신은 서연 씨 아버지 회사에 투자를 받기 위해 딸과 결혼하려고 했잖아요. 그게 전부잖아요. 서연이 충격받은 얼굴로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아빠, 그게 무슨 소리예요? 서연의 아버지도 당황한 표이었어요. 민준 씨의 사업 계획이 좋아 보여서 투자를 검토하고 있었던 건 사실이다. 하지만 그게 결혼 조건은 아니었어. 지은이 차갑게 웃었어요. 거짓말. 민준은 저한테 다 말했어요. 재벌 딸과 결혼하면 투자 받을 수 있다. 이게 마지막 기회다. 그렇게 말했죠. 민준이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부정할 수 없었던 거예요. 서연이 울먹이며 물었어요. 그럼 나한테 했던 말들은 다 거짓말이었어요? 사랑한다고, 평생 함께하고 싶다고. 서연아, 그건 진심이었어. 처음엔 그럴 생각이었지만, 너를 알아가면서 정말로 사랑하게 됐어. 닥쳐요. 서연이 소리쳤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죠. 사랑? 당신이 사랑이 뭔지 알기나 해요? 이미 아내가 있으면서 다른 여자한테 청혼하는 게 사랑이에요? 지은이 조용히 말했어요. 서연 씨, 전 당신이 미워서 온 게 아니에요. 당신도 피해자니까요. 그냥 이 사람의 거짓말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어요. 서연이 지은을 바라봤어요. 왜요? 왜 저를 위한다는 듯이 말해요? 당신도 복수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복수라고 해도 좋아요. 하지만 전 당신이 저처럼 되지 않았으면 했어요. 배신당하고 속고 혼자 남겨지는 것. 서연의 어머니가 소리쳤어요. 이 결혼은 무효입니다. 당장 하객들한테 공지하고 모든 걸 취소하세요. 서연의 아버지가 민준에게 차갑게 말했어요. 강민준 씨, 당신과는 어떤 거래도 하지 않을 것이오. 그리고 내 딸한테 다시는 접근하지 마시오. 민준이 무릎을 꿇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서연이 돌아섰어요. 사과는 필요 없어요. 그냥 제 인생에서 사라져요. 대기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지은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죠. 전 할 말 다 했어요. 나머지는 알아서 하세요. 그녀가 문을 열려는 순간 민준이 외쳤어요. 지은아, 잠깐만. 지은이 멈춰섰어요.
하지만 돌아보지는 않았죠. 할 말 있어? 나는 정말 사랑했다고? 어쩔 수 없었다고? 그런 변명은 듣기 싫어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용서해 줄 수 없는 거 알아. 하지만 내가 너한테 했던 감정만큼은 진짜였어. 지은이 고개를 돌렸어요.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죠. 그래요. 당신의 감정은 진짜였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당신의 선택은, 당신의 행동은, 그건 다 거짓이었어요. 지은이 문을 열고 나갔어요. 민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죠. 서연이 드레스를 질질 끌며 대기실을 나섰어요. 그녀의 어머니가 뒤따라갔죠. 서연아, 괜찮아? 괜찮을 리가 없잖아요, 엄마. 웨딩홀 로비에는 아직 하객들이 남아 있었어요. 서연이 나타나자 모두 조용해졌죠. 그녀는 마이크를 들었어요. 여러분,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그녀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이 결혼은 진행될 수 없습니다. 하객들이 다시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바보였어요.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했죠. 하지만 오늘 저는 더 큰 것을 배웠어요. 진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거짓 위에 세워진 관계가 얼마나 허무한지.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웃고 있었어요. 이건 제 인생의 가장 큰 배신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 될 거예요. 저는 이제 제 자신을 위해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그녀가 마이크를 내려놓자 어디선가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한 명, 두 명,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죠. 서연은 웨딩홀을 나섰어요.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채로. 한편 지은은 호텔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그녀의 손에는 오래된 사진이 들려 있었죠. 민준과 함께 찍은 결혼 사진. 바보 같은 사람. 그녀는 중얼거렸어요. 자신을 두고 한 말인지 민준을 두고 한 말인지 알 수 없었죠. 5년 전 작은 원룸집 지은과 민준은 라면을 끓여 먹고 있었어요. 지은아, 미안해. 이번 달도 월세가 밀렸어. 괜찮아. 내가 일한 거 받으면 되잖아. 언제까지 이럴까? 난 너한테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지은이 민준의 손을 잡았어요. 당신만 있으면 돼. 돈은 나중에 벌면 되는 거야. 민준이 지은을 안았어요. 고마워. 나 꼭 성공할게. 우리 행복하게 해줄게. 이미 충분히 행복해. 그 시절의 민준은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거짓이었을까요? 시간이 흘렀어요. 민준의 사업은 계속 실패했어요. 투자받을 뻔하다가 엎어지고 계약이 성사될 것 같다가 무산되고 빚은 점점 늘어났죠. 어느 날 민준이 지은에게 말했어요. 지은아, 나 기회가 생겼어. 정말? 무슨 기회? 한 재벌 회장님이 내 사업 계획서를 보셨대.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야. 와, 정말? 드디어 우리한테도 기회가 온 거야? 민준이 어색하게 웃었어요. 그런데 말이야. 조건이 하나 있어. 조건? 그분 딸과 만나보라고 하시더라. 지은의 표정이 굳었어요. 그게 무슨 뜻이야? 아니, 그냥 인사만 하는 거야. 비즈니스 자리에서. 하지만 그건 시작이었어요. 민주는 점점 더 늦게 들어왔어요. 모임이 많다고, 네트워킹이 중요하다고 했죠. 어느 날 밤 지은이 민준에게 물었어요. 요즘 이상해. 뭔가 숨기는 거 있지? 무슨 소리야? 그냥 바쁜 거야. 그 회장님 딸, 자주 만나? 민준이 순간 당황했어요. 어쩌다 한 번씩? 민준아, 솔직하게 말해.
우리 사이에 거짓말은 하지 말자. 민준이 한숨을 쉬었어요. 지은아, 나 이 기회 놓치면 안 돼. 우리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 그래도 되는 거랑 안 되는 게 있잖아. 나 진짜 노력하고 있어. 우리 미래를 위해서. 우리 미래? 다른 여자 만나면서? 민준이 소리쳤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이대로 가난하게 살라고? 빚에 쫓기면서? 지은이 멈칫했어요. 당신, 지금 뭐라고 한 거야? 민준이 후회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이미 늦었어요. 미안, 내가 흥분해서. 괜찮아. 나도 알았어. 당신이 뭘 원하는지. 그날 밤 두 사람은 등을 돌리고 잤어요. 며칠 후 민준이 짐을 싸고 있었어요. 뭐 하는 거야? 지은아, 우리 잠깐 떨어져 있자. 뭐? 나 정말 이 기회를 잡아야 해. 그래야 우리가 잘 살 수 있어. 지은이 웃었어요. 하지만 눈물이 흐르고 있었죠. 우리가 잘 산다는 게 뭔데? 돈 많이 버는 거, 큰 집에 사는 거, 그것도 중요하잖아. 나한테는 당신이 더 중요한데. 민준이 지은을 안으려고 했지만 지은이 뿌리쳤어요. 가서 당신이 원하는 거 다 해. 돈도 벌고 성공도 하고. 지은아, 근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 그 여자랑 결혼할 거야? 민주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대답 안 해도 알겠어. 가.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마. 민준이 집을 나갔어요. 지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죠. 그 후로 1년 동안 민주는 연락하지 않았어요. 지은은 매일같이 핸드폰을 확인했지만 아무런 메시지도 없었어요. 어느 날 지은은 SNS에서 민준의 사진을 봤어요. 서연과 함께 있는 사진, 행복하게 웃고 있는 모습, 그리고 댓글에는 곧 결혼합니다라는 글이 있었죠. 지은은 그제야 깨달았어요. 민주는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것을. 현재 지은은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어요. 끝났네. 정말로 끝이야. 그녀는 결혼 사진을 천천히 찢었어요. 한 조각 한 조각. 잘 가, 강민준. 한편 웨딩홀 안에서는 민준이 혼자 남아 있었어요. 텅 빈 웨딩홀. 의자들만 줄지어 서 있었죠. 그는 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어요. 미안해. 지은아. 서연아. 정말 미안해. 그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서연의 아버지 회사 법무팀에서 온 문자였어요. 투자 계약 전면 취소. 손해배상 청구 예정. 민주는 핸드폰을 떨어뜨렸어요. 모든 것을 잃었어요. 사랑도, 돈도, 미래도. 며칠 후, 서연은 공항에 있었어요. 그녀는 혼자 해외로 떠나기로 했죠. 언니, 정말 가는 거야? 친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응, 새로 시작하려고. 괜찮아? 서연이 웃었어요. 괜찮지는 않아. 근데, 괜찮아질 거야. 시간이 지나면. 민준 그 자식, 정말 용서 못해. 나도. 근데 미워하는 것도 지쳤어. 그냥, 잊고 싶어. 연락하면 안 받을 거지? 당연하지. 내 인생에서 완전히 지울 거야. 서연이 탑승 게이트로 걸어갔어요. 돌아보지 않고. 같은 시각, 지은은 작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그녀 앞에는 이혼 서류가 놓여 있었죠. 사인만 하면 되는 건가? 그녀는 펜을 들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써내려갔죠. 이제 정말 끝이네. 카페 문이 열렸어요. 민준이 들어왔죠. 지은아. 지은이 고개를 들었어요. 왜 왔어요? 할 말이 있어서. 할 말은 변호사 통해서 하라고 했잖아요. 민준이 지은 앞에 앉았어요. 그는 완전히 망가져 있었어요. 수척한 얼굴, 거친 수염. 나
모든 걸 잃었어. 그래서 후회해. 정말로. 지은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지금 와서 후회해봤자 뭐가 달라져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 알아. 근데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 너를 사랑했다고. 사랑했으면 떠나지 말았어야죠. 나 너무 욕심이 많았어. 사랑도 갖고 성공도 하고 싶었어. 지은이 이혼 서류를 민준 앞에 밀었어요. 여기 사인해요. 이제 우린 남이에요. 민준이 서류를 바라봤어요. 그의 손이 떨렸죠. 사인하면 정말 끝인 거야? 애초에 끝이었어요. 당신이 떠났을 때부터 민준이 펜을 들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사인했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은이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미안하다는 말, 이제 하지 마요. 그 말도 지겹거든요. 지은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 뭐요? 나, 너한테 좋은 남편이었을까? 떠나기 전까지는? 지은이 잠시 생각했어요. 글쎄요. 좋은 남편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는 행복했어요. 라면 먹으면서도, 월세 밀리면서도, 나도, 그때가 제일 행복했어. 그럼 왜 떠났어요? 민주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지은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잘 살아요, 민준 씨. 다음 생에서는 욕심 좀 덜 부리고. 그녀가 카페를 나가려는 순간 민준이 말했어요. 지은아, 또 뭐해요? 고마웠어. 가난한 나를 사랑해줘서. 지은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죠. 저도 고마웠어요. 그때의 추억들. 지은이 카페 문을 열고 나갔어요. 민주는 텅 빈 테이블 앞에 혼자 앉아 있었죠. 그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어머니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여보세요, 엄마. 민준아, 무슨 일이야? 결혼식이 취소됐다며? 인터넷에 다 떴어. 엄마, 미안해요. 미안하긴. 지금 당장 집에 와. 이 자식아. 민주는 한숨을 쉬었어요. 돌아갈 집도 기댈 곳도 없었죠. 일주일 후, 지은은 작은 베이커리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새로운 시작이었죠. 언니, 이 케이크 포장해 주세요. 네, 금방 해드릴게요. 손님들이 북적이는 가게. 지은은 바쁘게 움직였어요. 일이 끝나고 지은은 공원 벤치에 앉았어요. 석양이 지고 있었죠. 그녀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서연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지은 씨, 저 서연이에요. 한번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지은은 잠시 고민했어요. 그리고 답장을 보냈죠. 네. 언제가 좋으세요? 내일 오후 2시, 오후 카페에서 뵐 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다음 날 카페. 서연과 지은은 마주 앉아 있었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와주셔서 감사해요. 아니에요. 근데 무슨 일로? 사과하고 싶었어요. 지은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사과요? 왜요? 제가 그 사람을 빼앗으려고 했잖아요. 지은 씨의 남편을. 지은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서연 씨도 모르고 있었잖아요. 그래도 결과적으로 전지은 씨를 아프게 했어요. 서연 씨도 피해자예요. 오히려 제가 미안해요. 결혼식을 망쳐서. 서연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망친 건 민준이에요. 우리 둘 다 속은 거죠. 그러게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어요. 서연이 물었어요. 궁금한 게 있어요. 그 사람이 예전엔 어땠어요? 지은이 추억하듯 말했어요. 착했어요. 가난했지만 열심히 살았고 저한테 잘해줬어요. 그때는 언제부터 변한 걸까요?
글쎄요. 아마 욕심이 생겼을 때부터요. 성공하고 싶다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랬나 봐요. 민준을 만났을 때 그는 너무 열심히 사는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야망이 있고 목표가 있고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야망 때문에 사람을 속이면 그건 나쁜 거잖아요. 지은이 동의했어요. 맞아요. 그게 민준의 문제였죠. 서연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지은 씨는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글쎄요. 그냥 제 인생을 살려고요. 민준 없이 저도요. 전 곧 해외로 나가요. 공부 더 하려고요. 좋은 선택이에요. 서연이 지은의 손을 잡았어요. 지은 씨, 우리 친구할 수 있을까요? 지은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친구요? 네. 똑같이 속은 사람끼리 서로 응원하면서 살면 안 될까요? 지은이 미소 지었어요. 좋아요. 친구합시다. 두 사람은 악수했어요. 아픈 과거를 공유한 두 여자의 새로운 시작이었죠. 한 달 후, 민주는 작은 고시원 방에 살고 있었어요. 모든 걸 잃은 후, 그는 밑바닥에서 다시 시작해야 했죠. 그는 새벽 배달 알바를 하고 있었어요. 오토바이를 타고 거리를 달렸죠. 주문하신 치킨 배달 왔습니다. 여기 놔주세요. 감사합니다. 배달을 마치고 민주는 한강 다리에 오토바이를 세웠어요. 새벽 공기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죠.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그는 핸드폰을 꺼내 지은과 서연의 SNS를 확인했어요. 지은은 베이커리에서 만든 빵 사진을 올리고 있었어요. 밝은 미소와 함께 서연은 프랑스에서 찍은 사진을 올리고 있었죠. 새로운 삶을 즐기는 모습이었어요. 다들 잘 사네. 나 없이도. 민주는 쓸쓸히 웃었어요. 그는 오래된 사진첩을 열었어요. 지은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죠. 원룸에서 라면 먹는 사진, 공원에서 데이트하는 사진, 결혼식 날 찍은 사진, 바보 같은 새끼 다 가졌었는데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그는 지은에게 메시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지은아, 나 지금 정말 후회돼. 돌아갈 수 있다면. 하지만 보내지 않았어요. 대신 지웠죠.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그는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었어요. 다시 배달을 하러 가야 했죠. 3개월 후, 지은은 베이커리 점장이 되어 있었어요. 그녀의 능력을 인정받은 거죠. 언니 축하해요. 점장님, 고마워. 다들 도와줘서 가능했어. 작은 파티가 열렸어요. 동료들과 함께 케이크를 자르며 웃었죠. 퇴근 후 지은은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누군가 그녀를 불렀죠. 저기요. 돌아보니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훤칠한 키에 따뜻한 미소. 혹시 지은 씨 맞으시죠? 네. 저를 어떻게... 저 대학 때 같은 과였어요. 기억 안 나시나? 지은이 자세히 보니 어렴풋이 기억났어요. 아, 혹시 준호? 맞아요. 와, 오랜만이다. 정말 오랜만이네요. 여기서 이렇게 만나다니. 근처에 회사가 있어서요. 지은 씨는 여기 사세요? 네, 근처에서 일하고 있어요. 와, 반갑다. 시간 되면 커피 한 잔 할래요? 지은이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그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죠. 좋아요. 두 사람은 근처 카페로 갔어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여러 가지 일이 있었죠. 준호 씨는요? 저는 그냥 회사 다니면서 평범하게 살고 있어요.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웃음도 많았고 편안했죠. 그나저나 지은 씨 결혼은 하셨어요? 지은의 표정이 잠깐 어두워졌어요.
했었는데 이혼했어요. 아, 죄송해요. 실례했네요. 괜찮아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힘드셨겠어요. 힘들었죠. 근데 이제는 괜찮아요. 오히려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멋지네요.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은데. 지은이 웃었어요. 진심 어린 미소였죠. 시간이 약이더라고요. 커피를 마시며 두 사람은 옛날 이야기를 나눴어요. 대학 시절 추억, 지금의 일상, 헤어질 시간이 되었어요. 오늘 정말 반가웠어요, 지은 씨. 저도요. 오랜만에 즐거웠어요. 혹시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지은이 잠시 고민했어요. 그리고 대답했죠. 네, 좋아요. 준호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럼 연락드릴게요. 네, 연락해요. 지은은 집으로 걸어가며 생각했어요. 새로운 시작. 괜찮을 것 같은데. 그녀의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서연은 프랑스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어요. 요리학교에 다니며 꿈을 키우고 있었죠. TRS 빈. 아주 좋아요, 서연. 감사합니다, 셰프님. 수업이 끝나고 서연은 센 강변을 걷고 있었어요. 에펠탑이 저 멀리 보였죠. 그녀는 지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지은 언니, 잘 지내요? 전 여기서 너무 행복해요. 언니도 행복하시죠? 얼마 후 답장이 왔어요. 나도 잘 지내. 새로운 사람도 만났어. 천천히 알아가는 중이야. 서연이 미소 지었어요. 다행이다. 우리 둘 다 잘 되고 있네요. 그러게. 우리 결국 잘 살고 있잖아. 민준 그 인간은 어떻게 됐대요? 모르겠어. 궁금하지도 않아. 맞아요. 신경 쓸 필요 없죠. 두 사람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아픔을 딛고 일어선 거죠. 6개월 후, 민주는 여전히 배달 일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조금씩 돈을 모으고 있었죠. 어느 날 그는 지은이 일하는 베이커리 앞을 지나가게 됐어요. 우연이었어요. 유리창 너머로 지은이 보였어요. 밝게 웃으며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녀 옆에는 한 남자가 있었어요. 준호였죠. 그들은 자연스럽게 대화하며 웃고 있었어요. 민주는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들었죠. 잘 됐네. 지은아, 넌 행복해야 해. 그는 고개를 돌리고 다시 오토바이에 올라탔어요. 배달을 하러 가야 했으니까요. 그날 밤 민주는 고시원 방에 앉아 노트북을 켰어요. 그는 새로운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있었죠. 이번엔 제대로 하자. 거짓말 없이, 욕심 없이. 그는 진심으로 다짐했어요. 1년 후, 지은과 준호는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손을 잡고, 지은아, 나 할 말 있어. 응? 뭔데? 준호가 무릎을 꿇었어요. 그의 손에는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죠. 나랑 결혼해 줄래? 지은이 눈을 크게 떴어요. 준호야,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해. 천천히 알아가면서 확신하게 됐어. 너와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나, 과거가 있잖아. 이혼도 했고, 상관없어. 중요한 건 지금이고 미래야. 우리 함께 만들어가자.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좋아. 준호가 지은을 안았어요. 두 사람은 행복하게 웃었죠. 서연은 프랑스에서 작은 레스토랑을 오픈했어요. 그녀의 꿈이 실현된 거죠. 오픈 파티에 친구들이 모였어요. 서연 정말 대단해. 여기 음식 진짜 맛있다. 서연은 뿌듯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녀는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자신의 꿈을 이루며 살고 있었으니까요.
그녀는 지은에게 사진을 보냈어요. 언니, 제 레스토랑 오픈했어요. 지은이 답장했어요. 와, 축하해. 나도 좋은 소식 있어. 약혼했어. 정말요? 축하해요. 이번엔 좋은 사람이죠? 응, 정말 좋은 사람이야. 다행이다. 우리 둘 다 행복하네요. 그러게. 결국 잘 됐어. 민주는 작은 사무실을 얻었어요. 2년 동안 모은 돈으로요. 그는 혼자 사업을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정직하게 욕심내지 않고 사무실 벽에는 사진이 하나 붙어 있었어요. 지은과 함께 찍은 옛날 사진. 미안해, 지은아. 그리고 고마워. 그는 중얼거리며 일에 집중했어요.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다르게 만들 수 있었으니까요. 2년 후, 지은과 준호는 결혼식을 올렸어요. 소박하지만 따뜻한 결혼식이었죠. 신부 입장하겠습니다. 지은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들어왔어요. 하객들이 박수를 쳤죠.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예쁘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서약 시간. 신랑 신부는 이제 서로에게 평생을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하시겠습니다. 준호가 지은의 손을 잡았어요. 지은아, 나는 너를 평생 사랑하고 지키고 행복하게 해줄게. 약속해. 지은이 대답했어요. 나도 준호를 평생 사랑할게. 함께 행복하자. 두 사람은 키스했어요. 하객들의 축하 박수가 쏟아졌죠. 결혼식장 밖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민준이었죠. 그는 멀리서 지은의 행복한 모습을 바라봤어요. 잘 됐어. 정말 잘 됐어. 그는 조용히 돌아섰어요. 그리고 걸어갔죠. 뒤돌아보지 않고 그의 인생에서 지은은 이제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았어요. 후회와 함께 서연은 프랑스에서 레스토랑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한 손님이 그녀에게 말했어요. 셰프님, 음식이 정말 맛있어요. 특히 이 파스타는 사랑이 느껴지는 맛이에요. 서연이 웃었어요. 감사합니다. 전 제 요리에 진심을 담거든요. 보이는걸요. 혹시 남자친구 있으세요? 서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지금은 제 일에 집중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럼 혹시 제가 서연이 정중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죄송하지만 지금은 연애 생각이 없어요. 제 꿈을 이루는 게 먼저거든요. 손님이 아쉬워하며 물러갔어요. 서연은 주방으로 돌아가며 생각했어요. 사랑, 언젠가는 다시 할 수 있겠지. 하지만 지금은 나 자신이 더 중요해. 그녀는 행복했어요. 혼자여도 3년 후 민준의 사업은 조금씩 궤도에 올랐어요. 크게 성공한 건 아니지만 안정적이었죠. 어느 날 그는 거래처 미팅을 하러 카페에 갔어요. 그곳에서 우연히 지은을 마주쳤죠. 지은아. 지은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민준 씨?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오랜만이야. 그러게요. 잘 지냈어? 지은이 손가락에 결혼 반지를 보여줬어요. 네. 전 잘 지내요. 민준 씨도 잘 지내신 것 같네요. 응. 그럭저럭. 그럼 전 가볼게요. 지은이 돌아서려는 순간 민준이 말했어요. 지은아. 네.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야. 지은이 잠시 그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미소 지었죠. 감사해요. 민준 씨도 행복하시길 바라요. 응, 고마워. 지은이 카페를 나갔어요. 민준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죠. 정말 끝이구나. 그는 쓸쓸히 웃었어요.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았어요. 이미 지나간 일이었으니까요. 5년 후
지은과 준호는 아이를 낳았어요. 예쁜 딸이었죠. 우리 딸 누구 닮았을까? 엄마 닮아서 예쁘네. 아빠도 잘생겼어. 두 사람은 행복하게 웃었어요. 지은은 가끔 과거를 생각했어요. 민준과의 시간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 소중했으니까요. 서연은 프랑스에서 미슐랭 스타를 받았어요. 그녀의 레스토랑이 인정받은 거죠. 축하드립니다. 서연 셰프님. 감사합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렸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그날 밤 그녀는 지은에게 전화했어요. 언니, 나 미슐랭 스타 받았어. 정말? 축하해. 고마워. 언니 딸은 잘 크고 있어? 응, 엄청 건강해. 너무 귀여워. 부럽다. 나도 언젠가 너도 좋은 사람 만날 거야. 글쎄, 지금은 일이 더 좋은데. 두 사람은 웃으며 대화를 나눴어요. 아픔을 함께 겪은 두 여자는 이제 서로의 든든한 친구가 되어 있었죠. 민주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며 평범하게 살고 있었어요. 결혼은 하지 않았어요. 다시 누군가를 사랑할 자신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선택이었고 그 대가를 치른 거였으니까요. 어느 날 그는 공원 벤치에 앉아 석양을 바라봤어요. 만약 그때로 돌아간다면 다르게 했을까?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나는 똑같은 선택을 했을 거야. 그게 내 본성이었으니까. 그는 쓸쓸히 웃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 이제는 정직하게 살 수 있어.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집으로 돌아가야 했으니까요. 외롭지만 후회하지 않는 삶. 그것이 그가 선택한 길이었어요. 10년 후, 지은은 준호와 함께 베이커리 체인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세 개의 지점을 가진 성공한 사업가였죠. 엄마, 나 학교 다녀올게. 그래, 조심히 가. 딸이 학교에 가고 지은은 준호와 함께 출근했어요. 여보, 오늘 신제품 회의 있지? 응. 3시에. 잘 부탁해. 당연하지.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어요. 여전히 사랑하는 부부였죠. 서연은 프랑스에서 요리 방송에 출연하고 있었어요. 유명 셰프가 된 거죠. 서연 셰프, 사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터뷰어가 물었어요. 사랑요? 중요하죠. 하지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해요. 경험에서 나온 말씀이신가요? 서연이 미소 지었어요. 네. 과거에 많이 배웠거든요. 혹시 지금 연애는 하고 계신가요? 아니요. 지금은 제일이 연인이에요. 그녀는 환하게 웃었어요. 진심으로. 민주는 작은 사무실에서 혼자 일하고 있었어요. 회사는 크지 않았지만 직원 몇 명을 두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죠. 그의 책상 서랍에는 오래된 사진이 하나 있었어요. 지은과 함께 찍은 결혼 사진. 가끔 그는 그 사진을 꺼내봤어요. 미안해, 지은아. 그리고 고마워. 너 덕분에 사랑이 뭔지 알았어. 그는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었어요. 그리고 일을 계속했죠. 외로웠지만 평화로웠어요. 15년 후, 지은은 손녀를 안고 있었어요. 딸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은 거죠. 할머니, 이 아기 너무 귀엽지 않아요? 그럼, 우리 손녀가 제일 예뻐. 준호가 옆에서 미소 지었어요. 우리 딸도 저렇게 작았는데. 시간 참 빠르다. 지은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행복한 미소를 띠고 있었죠. 결국 잘 살았네. 나는. 서연은 파리의 자신의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마시고 있었어요. 혼자. 셰프님, 오늘 영업 마쳤습니다. 수고했어요. 모두 들어가세요. 직원들이 퇴근하고
서연은 혼자 남았어요. 그녀는 달빛이 비치는 테라스에 앉아 와인잔을 기울였죠. 혼자라는 게 나쁘지 않네. 그녀는 웃었어요. 진심으로. 결혼하지 않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꿈을 이뤘으니까요. 민준, 그 사람. 지금쯤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녀는 가끔 궁금했어요. 하지만 찾아보지는 않았죠. 뭐 상관없지. 내 인생이 더 중요하니까. 그녀는 와인을 다 마시고 일어났어요. 자, 내일도 열심히 일해야지. 민주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심장병으로 입원한 거였죠. 환자분, 가족분은 안 오세요? 간호사가 물었어요. 없어요. 혼자예요. 아, 그러시군요. 간호사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나갔어요. 민주는 천장을 바라봤어요. 혼자 시작해서 혼자 끝나는구나. 그는 쓸쓸히 웃었어요. 그의 옆 테이블에는 오래된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지은과의 결혼 사진. 지은아, 잘 살고 있지? 그는 눈을 감았어요. 후회는 이제 소용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민주는 눈을 떴어요. 다행히 상태가 좋아진 거죠. 살았네. 그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SNS를 켰죠. 지은의 계정을 찾았어요. 그녀는 손녀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고 있었죠. 행복한 할머니 되었습니다. 민준이 미소 지었어요.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그는 댓글을 달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이미 그녀의 인생에 자신은 없었으니까요. 서연의 계정도 찾아봤어요. 미슐랭 3스타 달성. 그녀는 정상에 올라 있었어요. 너희들은 잘 살았구나. 나 없이도. 민주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나는 뭘 남겼을까?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랑했던 사람도, 가족도, 친구도. 그는 모든 걸 잃었어요. 욕심 때문에. 후회해도 이제 늦었어. 그는 눈을 감았어요. 병실은 조용했어요. 한 달 후 민주는 퇴원했어요. 그는 작은 교회를 찾아갔어요. 신자는 아니었지만 평화가 필요했죠. 하느님, 저는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는 기도했어요. 두 여자를 아프게 했습니다. 거짓말을 했고 배신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신부님이 옆에 앉았어요. 하느님은 항상 용서하십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을 용서하는 거예요. 전 저를 용서할 수 없어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천천히.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신을 용서하는 것 가능할까? 그는 알 수 없었어요. 2년 후 지은은 준호와 함께 제주도로 여행을 갔어요. 딸과 손녀도 함께였죠. 할머니, 바다 예쁘다. 그럼 우리 손녀가 더 예쁘지만 가족 모두 행복하게 웃었어요. 저녁에 지은과 준호는 둘이서 해변을 걸었어요. 여보, 행복해? 준호가 물었어요. 당연하지. 당신 덕분이야. 나야말로 지은이를 만나서 행운이야.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어요. 저기, 지은아. 응? 혹시 그 사람 생각날 때 있어? 지은이 잠시 멈췄어요. 가끔. 근데 미워하지는 않아. 그래. 응. 그 사람 덕분에 당신을 만났으니까. 감사하기도 해. 준호가 지은을 안았어요. 고마워. 나를 믿어줘서. 나야말로. 두 사람은 석양을 바라봤어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었어요. 서연은 한국에 잠시 돌아왔어요. 방송 출연 때문이었죠. 서연 셰프님, 한국에서의 소감이 어떠세요? 좋아요. 고향이니까요. 혹시 결혼 계획은? 서연이 웃었어요. 없어요.
지금 너무 행복해서요. 혼자서도 행복하시다고요? 네. 사랑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인터뷰가 끝나고 서연은 옛날 동네를 걸었어요. 민준과 결혼식을 올렸던 호텔 앞을 지나쳤죠. 그때 생각나네. 그녀는 멈춰 섰어요. 망한 결혼식. 근데 그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지. 그녀는 웃으며 걸어갔어요. 뒤돌아보지 않고 민주는 요양원에 있었어요. 건강이 안 좋아진 거죠. 할아버지, 식사 시간이에요. 네. 그는 홀로 식사했어요. 주변에는 가족들과 함께 있는 노인들이 많았죠. 부럽다. 민주는 중얼거렸어요. 그의 방에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친구도 가족도 아무도. 이게 내가 선택한 삶이구나. 그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후회했지만 돌이킬 수 없었어요. 어느 날 민주는 편지를 썼어요. 지은에게 오랜만이야. 잘 지내고 있지? 나는 그럭저럭 살고 있어. 이 편지를 보낼지 말지 고민했어. 근데 보내지 않을 거야. 그냥 쓰고 싶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너를 사랑했어. 진심이었어. 하지만 사랑보다 욕심이 더 컸어. 그게 내 잘못이야. 넌 행복하게 살아. 나처럼 살지 마. 안녕, 지은아. 민준. 그는 편지를 봉투에 넣었어요. 그리고 서랍에 넣었죠. 보내지 않을 거였어요. 그저 마음을 정리하고 싶었을 뿐. 5년 후, 민주는 요양원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이제 많이 약해졌죠. 의사가 말했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가족분께 연락드릴까요? 가족, 없어요. 그럼 친구분이라도. 그것도 없어요. 의사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나갔어요. 민주는 혼자 남았어요.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는 눈을 감았어요. 주마등처럼 과거가 스쳐갔죠. 지은과 처음 만난 날, 결혼식 날,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시절, 그리고 모든 걸 버린 날, 서영과의 결혼식, 지은이 나타났던 그 순간, 바보 같은 인생이었어. 그는 쓸쓸히 웃었어요. 다음 날 아침 민주는 눈을 뜨지 못했어요. 조용히 세상을 떠난 거죠. 장례식은 초라했어요. 친구도 가족도 없는 장례식. 몇몇 지인들만 왔다 갔죠. 불쌍한 사람. 혼자 살다 혼자 갔네. 자업자득이지 뭐. 사람들은 수군거렸어요. 민준의 유품 정리를 하던 요양원 직원이 편지를 발견했어요. 지은에게. 누구지? 직원은 편지를 읽었어요. 아, 이런 사연이. 직원은 고민하다가 편지를 지은에게 보내기로 했어요. 일주일 후, 지은은 편지를 받았어요. 민준 씨? 그녀는 편지를 열었어요. 그리고 읽었죠. 눈물이 흘렀어요. 바보. 준호가 옆에서 물었어요. 무슨 편지야? 옛날 사람한테서 온 편지야. 돌아가셨대. 그 사람? 응. 준호가 지은을 안았어요. 괜찮아? 응. 괜찮아. 그냥 안타까워서. 지은은 편지를 접었어요. 후회하며 살았나 봐. 혼자서. 불쌍하네. 그러게. 욕심이 사람을 망치는구나. 지은은 편지를 서랍에 넣었어요. 잘 가요, 민준 씨. 이제 편히 쉬세요.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과거는 이제 정말로 끝이었어요. 서연도 소식을 들었어요. 지은을 통해서 그 사람이 돌아가셨대요. 그래요? 혼자 살다 혼자 갔대요. 서연은 잠시 침묵했어요. 안타깝네요. 그래도 자기가 선택한 길이었잖아요. 맞아요. 우린 잘 살고 있으니 됐어요.
그럼요. 두 사람은 더 이상 민준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이제 과거의 사람이었으니까요. 10년 후, 지은은 증손녀를 안고 있었어요. 오래 살았죠. 할머니, 우리 증손녀 너무 예쁘죠? 그럼, 우리 가족이 제일 예뻐. 지은은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긴 인생이었어요. 아픔도 있었고, 배신도 있었고, 하지만 결국 행복했어요. 여보, 우리 참 복받았어. 준호가 말했어요. 그도 나이가 많이 들었죠. 그러게. 서로 만나서 다음 생에도 만나자. 그래요. 다음 생에도.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어요. 진짜 사랑이었어요. 서연은 파리에서 여전히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열정적이었죠. 셰프님, 언제 은퇴하실 거예요? 젊은 요리사가 물었어요. 은퇴? 죽을 때까지 일할 거야. 와, 정말 대단하세요. 일이 내 인생이니까. 서연은 웃었어요. 결혼하지 않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길을 걸었고 성공했으니까요. 혼자라는 게 외롭지 않으세요? 가끔은. 근데 괜찮아. 나는 내 선택에 만족하니까. 그녀는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오늘도 요리를 해야 했으니까요. 그날 밤 서연은 테라스에서 와인을 마셨어요. 하늘을 바라보며 민준, 지은, 너희들 잘 살았지? 그녀는 중얼거렸어요. 나도 잘 살았어. 내 방식대로. 그녀는 와인잔을 들었어요. 건배. 우리 모두의 인생에 별빛이 반짝였어요. 각자의 삶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사랑과 함께, 누군가는 혼자서, 누군가는 후회하며, 하지만 모두 자신의 선택이었어요. 결혼식장에서 시작된 이야기, 진실이 드러나고 사랑이 깨지고 새로운 시작이 있었어요. 지은은 새로운 사랑을 찾았어요. 서연은 자신의 꿈을 이뤘어요. 민주는 혼자 떠났어요. 세 사람의 인생은 그렇게 흘러갔어요.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는 알 수 없었어요. 다만 확실한 건 거짓은 언젠가 드러나고 진심은 결국 빛난다는 것. 지은의 집. 할머니는 어떻게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증손녀가 물었어요. 지은이 미소 지었어요. 긴 이야기야. 들려주세요. 좋아. 옛날 옛적에 지은은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행복한 이야기를. 아픔도 있었지만 결국 행복했던 이야기를. 민준의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건 이미 과거였으니까요. 서연의 레스토랑. 셰프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젊은 요리사가 물었어요. 서연이 생각에 잠겼어요. 자기 자신을 믿는 것, 그리고 자신의 선택에 책임지는 것. 무슨 뜻이에요? 언젠가 알게 될 거야. 살다 보면. 서연은 미소 지었어요. 그녀는 자신의 선택에 만족했어요. 혼자였지만 행복했으니까요. 민준의 무덤. 아무도 찾지 않는 무덤. 풀이 무성했어요. 비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강민준, 1985-2055. 간단한 이름뿐. 그의 인생을 설명하는 문구는 없었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낙엽이 무덤 위로 떨어졌죠. 조용했어요. 너무나 조용했어요. 그렇게 한 남자의 인생이 끝났어요. 욕심으로 시작해서 후회로 끝난 인생. 사랑할 수 있었지만 사랑하지 못한 인생. 행복할 수 있었지만 행복하지 못한 인생. 그는 모든 걸 가지려다 모든 걸 잃었어요. 지은과 서연은 그를 기억했어요. 가끔. 하지만 미워하지는 않았죠. 그저 안타까워할 뿐이었어요. 욕심이 사람을 망치는구나. 그들은 배웠어요. 그 교훈을 잊지 않았죠.
그리고 자신들의 삶을 살았어요. 진심으로, 정직하게, 행복하게. 결혼식장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진실. 그 진실은 세 사람의 인생을 바꿨어요. 누군가는 더 행복해졌고, 누군가는 자유로워졌고, 누군가는 모든 걸 잃었어요. 하지만 그게 인생이었어요. 선택하고 책임지고 살아가는 것. 지은은 손녀의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이야기 재밌었어요. 그래, 다행이다. 할머니는 행복해요? 응, 아주 많이. 나도 할머니처럼 행복해질 거예요. 지은이 손녀를 안았어요. 그래, 넌 꼭 행복해야 해. 진심으로 살면서. 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석양이었죠. 지은은 하늘을 바라봤어요. 고마워요. 이렇게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그녀는 미소 지었어요. 진심 어린 미소였죠. 서연은 레스토랑 테라스에서 석양을 바라봤어요. 나도 행복해. 내 방식대로. 그녀도 미소 지었어요. 두 여자는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했어요. 민준 없이도, 아니, 오히려 민준이 없어서 더 행복했을지도 몰라요. 그들은 배웠으니까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밤이 왔어요. 별이 빛났죠? 세 사람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났어요. 누군가는 사랑과 함께, 누군가는 꿈과 함께, 누군가는 후회와 함께. 하지만 모두 자신이 선택한 길이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를 살아냈죠. 어떤 선택이 옳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다만 확실한 건 진심은 거짓을 이긴다는 것. 그리고 사랑은 욕심보다 강하다는 것. 지은과 준호는 손을 잡고 잠들었어요. 서연은 레스토랑을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민주는 땅속에서 영원히 잠들었어요. 세 사람의 이야기. 결혼식장에서 시작된 충격. 그 충격은 파장을 만들었고 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꿨어요. 누군가는 더 강해졌고 누군가는 더 자유로워졌고 누군가는 모든 걸 잃었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선택과 결과, 진실과 거짓, 사랑과 욕심. 그 사이에서 우리는 살아가죠.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건 각자의 몫이에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거짓은 언젠가 드러난다는 것을, 진심만이 남는다는 것을. 지은은 행복하게 살았어요. 서연도 행복하게 살았어요. 민주는 후회하며 떠났어요. 이게 그들의 이야기예요.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